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 성인지교육이라고 하는 좀 생소하실 겁니다. 성인지교육 지원 법안이라고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서 의해서 제출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그 다음에 기타 17명의 국회의원이 이른바 성인지교육 지원 법안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은 현재 3월 26일 날 법안이 발의되고 난 다음 날 바로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가 됐고, 그리고 4월 8일부터 그리고 4월 22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입법 예고 기간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늘이 이제 12일이니까요. 현재는 입법 예고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예고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제출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제가 확인한 건 오늘 12일이죠. 오늘 1시 53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냐면 2,573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2,573건 중에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반 제가 말씀드린 악법들은 많은 경우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근데 의외로 이 성인지 교육 지원 법안은 일종의 여성분들이 많이 찬성 의견을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페미니스트들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20, 30% 정도의 찬성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일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찬성과 반대가 나뉠지 모르겠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도 부분적으로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근데 많은 국민들은 이 법안이 특히 이제 어떤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냐면, 이게 동성애나 뭐 동성혼 이와 같은 것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보여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핵심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성인지라고 하는 것 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원래 이 성인지 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1995년까지는 없었던 개념입니다. 이제 이게 1995년부터 이제 국제대회, 특히 이제 남녀 평등과 관련된 국제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인데, 이 개념이 우리 법체계로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주로 성희롱 또는 뭐 강간 이런 것과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낼 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도입해 가지고 뭐냐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널리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증거재판주의가 채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뭐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당사자들만이 있는 공간에서, 그리고 은밀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사실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뭐 CCTV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범죄 관련 재판에서는 그렇게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근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또는 일관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여튼 피해자 입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그런 범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유죄의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논리로 도입한 개념이 성인지 또는 성인지 감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원래 입법적으로 도입된 개념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서 도입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이제 충분히 검증을 하고 학술적으로 검증을 해서 이 개념이 법 개념으로 타당하냐, 또 기존의 법 원칙하고 충돌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 용어를 법 속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페미니즘의 물길에 휩쓸려서 사실은 뭐냐면 이 성인지 개념, 이 개념이 이제 법 개념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지금 이런 법안까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성인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성인지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 지금 이 법안에 따르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란 성별에 기반한 차별과 고정관념, 폭력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지식, 의식, 태도 등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안의 제2조 제1항 1호입니다. 자, 성별에 기반한 차별, 고정관념, 폭력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지식, 의식, 태도, 이것이 성인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죠. 차별이 존재하고 또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차별에 따른 고정관념, 차별과 고정관념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폭력적 행태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지식이나 의식이나 태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성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가 동등한 존재로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성인지가 아닙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고유한 역할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개념, 이런 적극적인 긍정적인 개념의 그 성인지가 아니고 부정적입니다. 차별이 있다, 차별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다, 그것에 기초해 가지고 폭력이 자행된다. 근데 그것을 차별이고 고정관념이고 폭력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을 또는 의식을, 태도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성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지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성 관련 범죄에서 사용된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범죄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 부정적인 행위들을 전제로 해서, 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행위를 전제로 해서 그런 것들을 범죄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인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성인지는 주로 여성에 대한 겁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편견,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폭력, 이것이 남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식, 능력,
이것이 바로 성인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의 뭐 전통적인 구분 또는 그 구분에 따른 각자의 역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범죄를 인식할 수 있다. 성범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논리에 굉장히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특히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본다는 의식이 깔려 있고, 지금 우리 사회의 관행이나 또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편향적이라는 거죠. 남성 중심적이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만들어낸 개념이 성인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여성들이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인 것처럼 규정하고, 근데 그것을 여성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또 남성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런 관점에서 나온 개념이 성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녀 평등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성범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판례에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증거 재판주의에 어긋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다. 이걸 제도화시킬 때는 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법 개념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뭉뚱그려서 하나의 이제 법안으로 만들면서 그 성인지 교육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법안에서 말하는 성인지 교육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법안에서 말하는 성인지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성인지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그 성인지 교육을 하나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 모아놓은 자체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현재 지금 현행법상으로 들어있는 기존의 성인지 교육은 예컨대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정책교육, 이게 성인지 교육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인지 정책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 했을 때, 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 뭐냐면, 이게 특히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이지 않는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발견하고, 정책을 위반하는 이제 공무원들입니다. 그죠?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하여튼 정책을 위반하거나 정책을 시행할 때 이것이 남녀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성인지 정책 교육입니다. 이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은 뭐 직장, 이건 공무원들도 포함되고 일반 직장도 포함되고,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도 포함됩니다.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도 이 학기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양성평등교육도 이 성인지 교육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성인지 교육, 즉 성인지 정책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이것이 이 법안에서 말하는 성인지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명이 좀 긴데 보통 성폭력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성교육,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건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약칭을 합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이것도 성인지 교육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함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것도 성인지 교육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법안에서 말하는 성인지 교육에는 기존의 법률에 따라서 다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을 도입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다른 내용을 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입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 내용이 더 추가될 수는 있지만, 어떤 간에 지금 현재 이 법안의 내용을 놓고 보면 기존에 있던 성인지 교육을 전부 한데 묶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 개별 법률에 따라서 성인지 교육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왜 이런 법안을 만들까요? 왜 이런 법안을 만들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바로 좌파들의, 특히 이제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좌파 세력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새로운 기관을 만듭니다. 새로운 기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관이나 새로운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좌파 쪽에 치우친 그런 기관과 인력으로 중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력을 또 양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좌파들이 이제 성인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거의 정부기관에도 진출하고, 그리고 이 각 학교나 또 연구단체 이런 곳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국가기관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새로 갖추고, 그 다음에 또 교육기관도 지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좌파들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특히 이른바 여성운동을 했다는 사람들, 여성운동, 우리 여성운동은 좌파 편향성이 굉장히 강하죠. 이번 선거에서도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실 20대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 박영선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논리가 박영선이 여자니까 뽑아줘야 된다는 논리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제가 검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 판단으로는 박영선이가 여자니까 여자를 뽑아야 된다, 그런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여성단체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편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실 때 또 형사재판 받으실 때 우리가 놀란 게 있죠. 왜 그 많던 여성단체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지. 이게 여성인권 탄압이다. 여성인권 말살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한명숙이는 또 어떻습니까? 한명숙이는 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죄라고 하면서 한명숙이를 편들고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 좌파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바로 우파 여성은 여성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좌파 여성만이 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우파 여성은 어떻게 말하면 여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 여성단체들이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 그리고 그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또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좌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밖으로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좌파 진영에 포함되어 있던 페미니스트들이 자, 우리 밖으로 좀 챙기자. 다른 건 좀 뭐 여러 가지 많이 챙겼는데 이 여성 이 부분에는 뭐 비교적 그 홀대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좀 챙겨야겠다라는 관점에서 나온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밖에서 챙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페미니즘을 포함한 좌파 여성 단체들의 지지를 확보해주는 거죠.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바로 이제 일자리를 챙겨주고, 그래서 공생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법안을 만든 숨어있는 의도입니다. 겉으로는 하여튼 남녀평등을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뒤에 그 숨어있는 의도는 좌파 여성단체들,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들 밖으로 챙겨주자. 그들이 우리 편이니까 그 사람들을 밖으로 챙겨주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여성단체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집권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여성단체들에게 이제 뭐 그 몫을 챙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미 실시되고 있는 교육을 묶어가지고, 새로운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묶어가지고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 일자리 밥그릇,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 말기에 들었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문재인의 레임덕이 본격화가 될 텐데, 하여튼 되기 전에 챙길 건 다 챙기자. 그런 관점에서 나온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이 내용들, 법안에 포함된 내용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일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 교육의 활성화 책무가 있다 하는 것을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적인 압력이죠. 법적인 압력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 법에 성인지 교육 활성화해야 될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지 않느냐. 그럼 해야 되지 않느냐. 안 하면 뭐 직무유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성인지 교육 활성화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게 또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죠. 공무원 교육은 뭐 새로 공무원이 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일정한 주기별로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근데 공무원 교육에 이 성인지 교육을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을 교육할 때 성인지 교육하고 그걸 인사고과나 이런 것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뭐냐면 이제 전 공무원을 일종의 좌편향된 성문화를 그 전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상 강요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성인지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실시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담당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에게 우월적인 어떤 처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겠지만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동성혼 이런 논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남녀 화장실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실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본인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성전환 했으면 그러면 근데 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했으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큰 그런 교육이 바로 성인지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리고 우리의 윤리와 도덕에 기반해서 가지고 있던 성정체성, 성역할 이런 것들 허물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박원순이가 있을 때 우리가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합니다.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근데 동성애 축제를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성인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동성애 축제를 비난한다고 성인지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법안이 공무원 단계에서 물론 그렇게 하겠죠. 공무원들의 의식을 그렇게 이제 왜곡된 성문화를 주입시키겠죠. 그런데 이게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 대학 전 교육기관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이집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런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왜곡된 문화를 주입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왜곡된. 그래서 동성애 나쁜 게 아니다, 동성애 그건 개인 취향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정체성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의무화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내용들 저는 아직 제가 이런 교육을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앞으로 이런 교육이 의무화돼서 받게 된다면 아마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성애를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와 같은 것을 하여튼 어린, 아주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릴 때 그런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 젊은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애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쉽게 수용해버리고 물들게 됩니다. 그런 교육을 하자는 거죠. 그도 법적으로 뭐냐면 의무화된 그런 교육을 하라는 거죠. 바로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이제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성인지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 그리고 또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여튼 성인지 교육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법안의 중요한 내용이고, 완전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안을 만든 이제 숨어 있는 목적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인지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인지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성인지 교육위원회 이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사실은 국가기관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입니다. 근데 이 성인지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지교육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성별 균형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 균형을 남녀 좀 균형을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위원장이 누가 되냐?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또 하나가 이 공동위원장제로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민간위원, 그러니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 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 되고, 그리고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한 위원 한 사람이 또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회 위촉은 어떻게 하느냐? 위원은 누가 될 수 있냐? 위원은 뭐냐면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이 사람이 위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공무원도 그렇다 치더라도 성인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인데, 여기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좌파 여성단체들의 몸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위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성인지 교육 전반을 사실은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제 성인지 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뿌리 내리겠다는 거죠. 뿌리 내려서 하여튼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왜곡된 성문화 이것을 전 사회, 전 국가에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숨은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의 제목을 성인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왜곡된 성문화를 확산시키는 악법이라고 붙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통해서 전도 교육관에 대해서 뭐냐면 성인지 교육을 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성인지 교육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파 여성단체들, 페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그런 굉장히 왜곡된 성문화입니다. 그 문화를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그걸 주입시킵니다. 바로 이런 거대한 업무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단체, 그리고 각종 학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어린이집, 소중고, 대까지 이 각급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에서는 반드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간에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학교가 전부 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도권 교육기관들이 전부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는데, 이게 그냥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평가와 연결됩니다. 기관 평가 또는 학교 평가 이런 것과 연결됩니다. 기관 평가나 학교 평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과 또 보조금 이런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실시했는데 만약에 실시한 결과가 좀 미흡했다 라고 하면 국가가 학교에 제공하는 보조금 같은 것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대학 같은 경우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이 대학을 심지어 퇴출시키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만 가지고 성인지 교육을 잘 실시했냐 이것만 가지고 대학을 퇴출시킬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그 기관에 대한 평가와 결부시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어떤 기관도 이런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안 그러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인사국가의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금의 불이익을 받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종의 간접적인 강제죠. 간접적인 강제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모든 기관에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다르게 말하면 좌파 여성단체들의 그 편향된 그 성문화를 교육받도록 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 우리 사회 전체가 바로 이 왜곡된 그런 성문화에 물들게 되겠죠. 바로 이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다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를 다시 그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과 연계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 내용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좌파 여성단체들의 밥그릇치기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성인지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인지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때, 그때는 물론 인력 양성이라는 그렇습니다. 누가 양성하느냐에 따라서 양성되는 인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성인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좌파 여성단체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인력을 키워내겠습니까? 좌파 여성단체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인력들을 길러내겠죠. 그 일종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좌파 여성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국가 그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그 자기들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자기들이 끊임없이 하여튼 자기들을 대를 이어서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거죠. 정말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또 민주시민교육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면 사실 교육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후세대를 그렇게 양성하는 겁니다. 그것도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원래 그건 좌파 여성단체들에서 해야죠. 물론 좌파 여성단체들 국가 지원 보조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국가 예산으로 바로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고 이런 전문가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일반 전문 인력들은 들어설 일이 없는 겁니다. 이건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한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다른 예컨대 우파 단체에서 전문 인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차별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급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양성한 전문 인력이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른 대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여튼 자기들의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성인지 교육을 그러면 어디서 실시하느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기관을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인지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앙성인지 교육기관, 이게 누가 지정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근데 어떤간에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관이나 단체, 이건 거의 좌파 여성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여성단체들이 뭡니까? 중앙성인지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거죠. 위탁교육 같은 거 실시합니다. 근데 어떤 소규모 학교 같은 게 있다. 자체에서 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전문가가 없죠. 그럼 그 학교의 학생들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관에 가서 받아라는 거죠. 또는 그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이 좌파 이성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단체의 교육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교육기관이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이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공식 교육기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에 사실은 교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좌파 여성단체들은 이런 교육기관에서 실제로 이 교육기관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 편향된 왜곡된 그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앙 성인지 교육기관 뿐만 아니고 뭐냐면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 성인지 교육기관, 이것을 지역 성인지 교육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교육기관뿐만 아니고 지역 교육기관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같은 성인지 교육기관 누가 됐느냐? 바로 좌파 여성단체들이 되는 거죠. 그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좌파 여성단체들은 이제는 정말 때 만난 거죠. 물 만난 겁니다. 이제는 법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교육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떳떳하게 좌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또 교육기관의 내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가 예산으로 이 교육기관을 지정만 되면 국가 예산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좌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후속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자기들 그러니까 일자리도 찾고 자기들 후속 세대도 키우고 또 그리고 이제 이 교육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게 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지 교육위원회 같은 중앙 위원회 이런 데 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 여성단체들의 밥그릇을 철저히 보장하겠다. 철저히 보장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바로 이런 교육을 좌파 성인지 교육을 합법적으로 실시하겠다.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법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 드리는 관에서 여러 분야의 말씀을 드렸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민노총을 포함해서 좌파 노동계 밖을 많이 챙겼죠. 노동관계법 개정 통해서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좌파 단체를 하여튼 그 교육기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챙겨줬습니다. 그럼 뭐냐? 이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여성이죠. 그럼 이제 여성단체에게도 그래서 밖으로 챙겨주자. 그러한 의도에서 나온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다. 그래서는 이 법안을 보면서 뭘 느꼈냐? 정말 집요하고 탐욕스럽기가 그지없구나. 좌파들이 말입니다. 자기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챙기는 거야. 그냥 자기만 당대에서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자기 후속 세대까지 챙기는 그런 치밀함을 보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 당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국민의힘당이 안 막고 있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어떤 간에 좌파 여성단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그런 법안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입법 과정과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통과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바로 이런 법안을 통해서 좌파 세력들이 좌파 진영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석구석 다 장악하는 겁니다. 구석구석. 국가기관을 포함해서 구석구석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해 들어가서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겠다. 바로 이것이 좌파들의 전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성인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여튼 좌파들의 그 왜곡되고 편향된 성인지 교육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침투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법인 성인지 교육 지원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법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